구조론이란 무엇인가 새롭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절대어 사전 40년 동안 계획해온 사전 쓰기를 시도를 해보니까 서양의 구조주의 철학하고 나의 김동렬의 구조론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내가 책을 전혀 안 읽어서 이 양반들 무슨 소리를 했는가 몰라. 절대어 사전을 쓰려고 단어들을 쭉 검색하다 보니까 구조주의라는 단어도 검색 안 할지 않을 수 없지.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서양의 구조주의가 구조론하고 상당히 비슷하더라. 지금까지는 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점이 많다. 서양의 구조주의가 뭐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면 철학의 전통이 본질에 대한 탐구라는 거지. 본질이 뭐냐? 원래는 영혼인데 영혼은 이야기하면 종교가 되니까 이성으로 되고 절대정신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이런 걸 뭐 잔뜩 만들어서 하여튼 뭔가 잡다한 걸 많이 만들었어. 근데 이 절대정신의 절대라는 게 이 절대어 사전에 절대하고 막 통하잖아. 찾아보면 막 연결이 돼. 이 양반도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고 뭔가 구조론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나름대로 그 헤겔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막 말을 맞춰놨어. 자기 혼자 구조론 만들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 수백 개를 막 이렇게 퍼즐 맞춰가지고 다 정리해놨어. 꽝이긴 한데 나름대로 막 절대정신, 절대정신이 있다, 뭐 상대정신도 있잖아.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절대야. 그러고 막 절대정신으로 봐. 그러고 절대정신이라는 게 불교의 깨달음하고도 비슷하고 구조론의 그 비대칭 행동, 비대칭 그 개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보지 말고 절대적인 높이를 가져야 된다. 근데 너무 이제 그 허황되게 이야기해가지고 막 사상 누각을 지어서 좀 현실성이 없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잘 못 드는 거야. 구조론 항상 구체적인 사례를 딱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절대정신 이렇게 가버리면 예를 못 들어.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고 우기는 거지. 본질을 깨뜨리는 게 구조주의다. 대충 이렇게 보고 본질이 뭐냐? 일단 숫자 7이 왜 7이냐? 7의 본질이 있다는 거지. 7은 7의 본질이 있는 거야. 7의 본질이 있는 게 6하고 8 사이가 7인 거다. 7의 본질은 없어. 이거 없어. 무라는 거, 무. 본질이 없다.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구조주의다. 이런 것은 이제 언어 철학에서 나온 거고, 또 뭐 인류학을 하는 레비스트로스 이런 양반이 그 공동체의 어떤 의사결정 원리, 그는 벌써 축과 대칭 이런 것도 나와. 축과 대칭이 있다 그러고 축과 대칭 이야기 안 해. 그 첫 페이지에 축과 대칭 했는데 그 뒤에 없어.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나와. 하여튼 축과 대칭 이런 것도 나오고 구조론의 용어도 막 나온다고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본질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한다. 어떤 상호작용. 근데 상호작용이란 말을 안 썼어. 상호작용이란 말을 안 쓰고 막 단어를 고민하다가 뭐 현상학, 이런 거 하다가 안 되니까 현존재, 현자를 좋아해. 이 나타날 현자라고. 그거는 뭐냐면 시간 개념이지. 이 상호작용은 시간이 들어가거든. 근데 보통 이 본질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거라고. 시간적인 것이 이거다, 세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공간적인 건 좀 아니다. 그리고 실존, 이것도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놨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선다. 그런데 밖으로 선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것도 밖으로 선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결론은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이걸 구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대칭과 대칭이 있는데 이 대칭은 인식론이고 비대칭은 존재론인데 이 구조론적인 존재론이었어요. 용어가 막 헷갈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본질 이런 것도 구조론을 지르하고 막 헷갈리잖아. 이 본질은 구조론에서는 입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대칭은 뭐냐면 어떤 일이 반복되는 거지. 반복되는 게 본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론의 본질이 아니고 서양 구조주의의 본질이다. 그럼 이거는 비대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 컵이 하나 있다고. 사르트르는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질은 실존에 앞서다 그런 거야. 근데 인간은 또 실존이 본질이 앞선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말을 이랬다 저랬다 막. 이거는 존재론과 이심론 두 가지 룰을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컵의 본질은 이 컵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지.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인간이 컵을 만들기 전에 컵이라는 어떤 본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론은 뭐냐면 이게 주존자로 이 물을 따라야 컵이라는 거지. 현상학, 현존재, 실존 이게 다 지금 현재 내가 이걸 이수수계로 이럴 수 있으면 이수수계라는 거지. 본질은 이거는 매직이다, 매직펜이다. 실존이라는 개념은 비대칭 개념은 내가 이걸 쓰시니까 이게 이수수계야. 내가 이 쓰시잖아 봐, 이 이수수계지.
이게 왜 매직펜이냐고. 이거 이쑤시개지. 이거 딱 보면 화장지야. 여기 앉으면 이거 의자고. 내 망이지. 본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 안에서 그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게 반복된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걸 컵을 써.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내일 쓰고 반복되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 그 본질은 없다. 무다. 불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서양 구조주의 철학자도 무를 많이 얘기해. 이거 불교 경제를 옮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교 철학이 강한 거니까 실존주의나 구조주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서양의 구조주의는 크게 은화학, 인류학, 그리고 심리학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방금 얘기다가 마르크스주의나 프로이트도 구조주의다. 특히 마르크스는 상당히 구조주의적인 어법을 썼다고. 뭐 토대와 상부 구조 이런 게 상당히 구조론적인 접근법이다. 왜냐하면 토대와 상부 구조 뭐 이렇게 두 개씩 짝지면 벌써 구조론이야. 그럼 아까 본질을 이야기한 사람은 짝이 없어. 그냥 컵은 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론적으로 보면 이게 물을 따라야 컵이에요. 분명히 반드시 이게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넣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다고. 둘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는 쪽과 받는 쪽은 동시에 생기는 거지. 넣는 쪽이 없는데 받는 쪽이 있다는 게 있을 수 없지. 분리할 수 없음. 분리할 수 없는 성질. 인간에게도 적용되는데, 인간도 보통 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이 내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이 나라고 보면 이 몸도 남이거든. 자기도 남일 수가 있어. 의사결정은 자기를 객관할 수 있다고. 주체도 대상화할 수 있다. 주체를 대상화할 수 없다.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바보 같은 얘기고. 마음도, 마음의 마음이 또 있어. 그러니까, 마음도 구조론 보면 5가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정신, 뭐, 의식, 의도, 이렇게 저기 있는데, 상부 구조 마음이 있고, 하부 구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의 마음이 또 있고, 마음의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이렇게 딱 잘라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것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나의 가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국가라든가 인류라든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서 쭉 나가는 거거든요. 나무가 한 그루 있다면 나무에서 흙을 싹 분리해서 딱 뽑아서 요거만 나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지. 싹 분리하는 순간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완벽하게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건 없고,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과정, 그 옛날에 그림을 그런 책에는 생선으로 그려놨는데, 생선도 다른 생선 잡아먹고 있다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다는 거지.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 숫자가 1, 2, 3 이렇게 두기는데, 요 하나만 진짜 싹 빼낼 수는 없다는 거지. 이거 하나를 빼면 이 전체가 다 빠지는 거지. 구조주의는 심리 구조나 언어학, 인류학, 뭐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좀 어색하다고. 왜? 구조의 구조를 이야기 안 하고 인류학을 했을까? 인류학을 한 자기 자식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써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고? 구조론은 하나의 흐름이지 우연이지. 그지? 구조론이나 구조주의의 어떤 실체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가 비슷비슷하니까 이걸 구조주의로 이렇게 묶어낸 거지, 구조주의 철학이라는 어떤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구조주의는 20세기에 유행한 몇 가지 어떤 경향의 그 추상적인 집합이고, 딱 이게 구조주의라는 건 없어. 그래서 인류학은 인류학이고,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은화학은 은화학이고, 뭐 락강은 심리학을 하고, 비트겐슈타인은 은화학을 하고, 데이비 스트로스는 인류학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럼 왜 건축구조나 생체구조나 심리구조나 자동차구조나 정치구조는 이야기 안 한다? 구조는 100만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컵의 구조도 얘기해요. 컵 구조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와야지. 카메라 구조론도 나오고, 뭐 매직펜 구조론, 볼펜 구조론 다 나와야지. 이건 과학은 연역이어야 되는데, 이건 귀납이고, 구조주의라는 어떤 원리는 아직 서양의 구조주의 철학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리 없이 그냥 방법론으로 존재한다. 이건 먹히는 도구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양 철학의 구조주의라는 확실한 실체는 없다.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구조론을 이런 낙제를 나도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처음에는 구조론보다 뭐 완전성 이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너무 추상적으로 변해서 아까 본질 이야기하듯이 너무 그 어떤 현실과
떨어진 그런 관념 같아서 내가 이제 구조론 처음 이름을 붙일 때 생각하는 건 이건 현장에서 써먹는 도구다. 칼처럼 이렇게 뚜루룩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보통 무슨 난 주의라는 말 자체를 싫어했어. 이 주의라는 건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가자 이런 거거든.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이 땀이 이쪽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자는 말은 내가 보기에는 왼쪽으로 가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오른쪽이 아니면 왼쪽이냐, 위층으로 가냐, 아래층으로 가냐, 같은 얘기라고. 앞으로 가자는 말은 뒤로 가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이쪽으로 가자는 말은 동시에 이쪽으로 가자는 말하고 완전히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라고 이름 붙여서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나는 모든 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주의라고 불리는 건 다 없애야 된다. 론이라고 좀 붙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주의가 없어지냐면 총을 갖다 주면 돼. 모든 논쟁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개화기에 야, 우리 개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국을 해야 된다는 파가 되게 우세했거든.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막부하고 똘똘 뭉쳐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쳐야 되는지 아니면 막부를 타도하고 왕을 다시 모셔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고 있는데 어떤 장사꾼이 미국 놈한테 총을 사왔어. 삼천자루나. 총대박이 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토론 끝. 오늘부터 끝. 다 필요 없어. 총 쏘면 돼. 총 가져놓으면 이제 이거 돼버린 거지. 다 모든 논쟁을 조금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논쟁하고 있다는 거는 총이 없다는 얘기거든. 논쟁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지금 뭔가 실패하고 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라고. 우리한테 총이 없다는 얘기니까. 구조론 총이기 때문에 진보도 쓸 수 있고 보수도 쓸 수 있고 똑똑한 놈 쓴다는 거야. 근데 진보가 좀 더 똑똑하니까 구조론을 진보가 더 많이 써먹지 않을까. 이게 나의 기대고. 보통 무슨 주의라는 것은 주의라는 건 뭐냐? 주의는 방향제시다. 이걸 이야기해. 근데 내가 한심하게 생각하는 건 왜 방향을 제시하냐고. 나침반을 주면 되지. 그냥 나침반 주면 지가 알아서 방향 찾아가지. 왜 이 방향 저 방향 가르치고 있냐고. 그냥 신호등 딱 설치해놓으면 알아서 갈 거 아니야. 근데 길 한가운데서 이러고 있는 북한 그 신호등 아가씨 아니야. 북한 교통정리 아가씨. 왜 길 가운데 이러고 있냐고. 방향 그 자체를 가르쳐주지. 왜 주의를 하고 있냐고. 주의를 없애야 돼. 방향 제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방향은 세력 방향과 생존 방향 두 방향이 있어. 앞에 나오는 거는 좋은 놈이고, 뒤에 나오는 건 나쁜 놈이고, 비칭이고, 좀 대칭이고, 좀 존재로 오는 거, 좀 인식 놈이고, 좀 실제로 오는 거, 좀 관념 놈이고.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생존 전략, 이게 뭐냐면, 무인도에서 어떤 고립된 지역에서 특히 이제 정글의 부족민들에게서 그걸 잘 볼 수가 있는데, 소득을 2배로 올리는 방법은 한 놈 죽이는 것이다. 2명이 살고 있는데 수학이 좀 부족하냐? 그럼 너 죽어.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정글의 부족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부족이 적대 부족과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 또 최근에도 어떤 그 박사가 폴리네시아의 모든 섬들은 그 살인을 하려고 하는 적대적인 긴장감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논문을 발표하니까 또 막 그 진보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건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이다 그러고 막 폴리네시아 부족민을 우습게 보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인류학자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것을 인류학을 얘기하는 우리 동네도 그랬어. 어릴 때 우리 동네 형님들 골목에서 지켰다니까. 말로 여기 딱 치고 있다가 이웃 동네 무슨 아들 오면 야 새끼 너 어디서 왔어? 그럼 광철이 형님 보냈어. 하는데 그럼 들어가. 그냥 우물쭈물하면 그냥 그걸 짱돌 날아가. 그 조선 초기만 해도 1905년 그 이제 개화기 마리동국에서 섭전을 하는데 5만 명이 돌 던졌어. 근데 기본적으로 대여섯 명 사망, 수십 명 부상. 근데 아줌마들도 돌 던졌어. 우리가 생각하면 조선시대 여자들이 다 소고닥에 앉아있는데 아니야, 돌 던져. 선비도 막 가서 돌 던지고 상금 종놈들도 돌 던지고 막. 마리동국에 여기서 5만 명이나 돌을 던졌다는 거는 엄청났지.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데 줄 다리는 게 아니야. 줄을 왜 당겨? 그거 미쳤냐고. 이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줄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당연히 가지줄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줄 거는데 하루 종일 걸려. 한나절 동안 줄 걸어. 줄 거는 동안 야 씨발 뭐 꽃이라 보지가 잘 들어가지. 왜 꽃이라 들어가지? 다시 나. 이 보지가 잘 벌레가 꽃이라 들어가지. 그러고 하루 종일 이거 한 6시간 동안 해야 이제 줄을 겨우 끼우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쭉 잡아당겼는데 줄이 움직일 리가 있나? 이거 다 말뚝을 박아놨는데 줄이 움직일 리가 있냐고. 줄 당긴다고 하냐. 그러면 이제 이쪽 애들이 넘어가서 말뚝을 뽑아.
그럼 그때부터 태권도로 이제 좋아지는 거지. 와. 그럼 그때 여자애들이 막 집에 뛰어서 오빠들을 불러와. 그럼 또 오빠들이 살수 나무하다고 와가지고 이제 태권도로 다 퇴치하고. 그걸 한 4월 동안 해. 그러니까 줄을 당기는 게 아니고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영국 축구도 원래 그랬는데 토끼 가죽 같은 거를 자기 마을로 가져가면 이기는 거지. 근데 그걸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 터널로 운반하자. 지하 터널로 축구공을 운반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겼어? 보통 한 4km 사이에서 축구 시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영국 여왕이 축구하다가 죽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오늘부터 손을 쓰지 마라. 발만 써라. 이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축구랑 경기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반란군들이 말을 안 들어. 우린 손을 하자. 미식축구. 우리는 영국 여왕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미식축구가 생긴 거라고. 옛날에는 줄다리기랑 뭐 그 고사운놀이, 차전놀이 보면 승부가 안 나 사실은. 그 억지로 승부를 내는 거라고. 그 차전을 이렇게 했는데 와 이거 올라가면 와 그런데 그 백날 해발 승부 나는 거 안 나. 그 승부가 나는 굉장히 착각이야. 고싸움한테 고가 팍 이렇게 올라가거든. 계속 그러고 올라갈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누가 이기냐고. 못 이기지. 어느 쪽도 못 이기는 거라고. 보면 실제 놀이를 할 때는 앞에 이렇게 가는 건 있거든. 고싸움 실제로 그 장면을 보라고. 괜히 이렇게 확 이렇게 간다고. 그 걔한테 왜 이러고 있냐고. 실제로 이거지. 실제로 이건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 TV에서 어떻게 하나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싸움이나 차전놀이 보면 뒤에 1부는 이제 그 털을 메고 있고 고라든가 차전을 메고 있어. 나머지 1부는 그냥 앞에서 이러고 있다고. 그건 굉장히 엉터리 고정이잖아. 한심하지. 주먹을 때려야지. 주먹을 박살을 내야 이 차전을 이렇게 이기는 거지. 그냥 해가지고 그 승부가 하루 종일도 승부 안 나. 그래서 옛날에 너 조상들 태권도 잘했어. 다 좀 했다고. 생존 전략은 어떤 고립된 지역에서는 상대방을 제거하면 가장 빠르게 답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고립된 환경이기 때문에 재벌들 돈 버는 방법 간단해. 다른 재벌 죽이면 된다고. 실제로 많이 죽었지. 그 IMF 때 굉장히 많은 재벌이 망했고 반사이드를 제일 많이 본 게 현대하고 삼성.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IMF 때 다른 경쟁 기업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다 빼간 거지.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어. 경쟁자를 죽이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술 개발을 왜 하냐고. 그냥 죽이면 되는데. 독점해버리면 되고, 그냥 뇌물 주면 되고, 그냥 정권하고 유착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술 개발하냐고. 이 생존 전략으로 가는 퇴행 행동을 해서 사람이,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근데 이 소수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지면 100% 퇴행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게 초등학교의 왕따 행동인데, 우리 때는 왕따가 없었어. 일단 한 반에 60명씩 있는데 어떻게 왕따 하냐고. 60명 중에 왕따 하기 쉽지 않아. 요즘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동네 형들이 다 있는 거야. 누군가를 왕따 시키면 걔 형이 있는데. 근데 요즘 왕따가 생겼다는 게 뭐냐면, 왕따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었다고. 근데 교실에 요즘은 20, 30명밖에 안 되니까 어떤 의사결정일 때 하나를 왕따 시키면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왕따 전략은 경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의견 통일 방법이다. 왕따를 선호하게 된 거예요. 왜 왕따를 하냐면 자기가 소수 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알죠. 한 반에 20명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담임도 있고 전 인류도 있고 굉장히 우리는 큰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그리고 왕따 행동이나 그런 행동이 그런 큰 그룹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 왕따 짓을 하다가는 큰 그룹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걸 인식시켜. 이제 큰 그룹은 일단 정글의 부족민이라고 하면 부족민이 한 100만 명 된다. 소득을 2배로 올려 50만 명 죽여야 돼. 그리고 50만 명을 죽였다 치고 죽이다가 내가 먼저 죽지. 왜냐면 내가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이들 다시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죽고 있으면 뒤에서 다른 사람이 막 수학을 하고 있어. 이거는 견적이 안 나온다. 그걸 해낸 놈이 징기스칸이고 징기스칸은 진짜 흉악한 놈이야. 50만 명을 죽인 놈이고. 대부분은 어떤 큰 그룹에 속하면 팀 플레이를 하게 된다. 팀 플레이를 할 것이냐, 이 생존 전략을 써서 배제법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게 방향성이다. 거기서 주의가 나옵니다. 이런 방향성은 또 그룹을 규모하고도 관계있지만 어떤 일의 기성전결, 시작 부분이냐 끝이냐 이거하고 관계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팀 플레이로 세lection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 이 결에는 생존 전략으로 배제법을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초반에는 패스를 잘해야 돼. 막판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돌파해야 돼. 그 막판에는 소거법을 써서 누군가를
처벌해야 돼. 이 모든 업무, 뭐 기업의 업무라든가 뭐 산에 가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더라도 모든 일에 공통되는 거는 초반에는 이 세력을 가다가 막판에 생존 전략을 하면 사람도 한 사람 일생에도 젊었을 때는 세력을 가다가 나이가 들면 생존 전략을 한다. 보수로 간다. 이 진보 보수. 근데 나이가 들어도 진보하는 사람은 뭐냐? 나이가 들어도 진보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만든 사람, 굉장히 큰 기를 세운 사람. 굉장히 큰 기가 뭐냐면 인류의 초인류, 뭐 신 정도 레벨로 올라간 사람, 신과 1대1 승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진보가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 다 필요 없고 내 새끼 내 가족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거고. 맞아.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의 크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 방향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의 문제는. 관점이라는 건 이 둘을 동시에 볼 수 있느냐 이건데, 상대성이냐 절대성이냐. 아까 절대정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절대정신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절대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관점이다. 나름대로 굉장히 정교하게 논리를 만들었더라고. 좀 무섭긴 하지만 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무인도에 두 사람만 있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너 대통령이 당하면 대통령인 거야. 총리 당하면 총리가 되는 거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한 명 더 나타났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다 그러고 있는데 얘가 너 대통령이 대통령 됐네. 그럼 난 대통령 형님이네. 나는 뭔데? 이러면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처음에 잘 정해야 돼. 누가 형님인지 딱 보고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면 얘한테 대통령을 넌 총리야 이러고. 그러면 내재적인 질서, 이 자기 안의 질서를 따라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활을 딱 쏜다면 먼저 활을 봐야 돼. 그 다음에는 관역을 봐야 돼. 둘을 동시에 봐야 돼. 활만 보거나 관역을 보면 안 된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면 소출점이다.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으면 이제 그리면 돼. 근데 한 개 더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잘못 그리면 옛날 그 초상화 보면 임금은 크게 그리고 신하 작게 그려. 아, 네. 굉장히 그림 이상하다고. 한 개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또 하나 더 있으면 이거 어디 그려야 될지, 뒤에 있으면 뭐 이상하고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가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그리려면 소실점을 정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첫 번째 너무 가운데 그려버리면 두 번째는 가장자리에 넣을 수밖에 없고 앞 사건이 다음 사건을 결정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소리 본질이 아픈다 이런 순서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구조론을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정했어. 1법칙은 집단의 규모가 조직의 방향을 결정한다. 규모가 방향을 결정한다. 2법칙은 관측 대상이 2면 절대성이 성립한다. 3법칙은 관측 대상은 언제나 2다. 절대성이 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개의 방향이 있어. 하나는 세력 방향이 있고 하나는 생존 방향이 있는데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라고. 이건 진보, 이건 보수. 네? 그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이건 2고 이건 1이라는 거지. 2가 절대성이고 1이 상대성이라는 거지. 3법칙은 뭐냐면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다 2라는 거지. 2만 있고 이거는 사실은 없어. 그럼 이거는 뭐냐면 2가 굴러가다가 탁 멈추면 그것이 1이 된다. 그래서 활을 쏜다면 활을 딱 겨냥할 때는 활과 관역이 일치해야 된다고. 2라는 거지. 근데 활을 딱 쏴버리면 관역에 딱 붙는 건 한 놈이라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손을 보고 손 따라 두거든. 모든 사건이 2에서 1로 가는데 이게 원인이고 결과라면 결과를 보고 행동한다는 거지. 1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2를 못 본다는 거지. 2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2는 뭐냐? 사건이다. 모든 건 결국 사건이라는 거지. 2는 훈련해야 보이지. 훈련 안 하면 안 보여. 아무리 볼래도 안 보여. 바둑판이 밑에 있는데 상대방이 여기 났다. 그럼 나는 어디 들어올 거냐? 하수도 보나마나 여기 나. 다 붙여놔. 그냥 하수도 여기가 자기 공간인데 쳐들어온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미 하수는 자기 방어하려고 생각했어. 자기 수비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수들은 이미 쫄아있기 때문에 난 수비수야. 방어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쪽으로 막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지. 나 여기 딱 막는다고. 상대방이 여기 나왔다면 왜 여기 났을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일로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여기 나오면 여기 나와야지. 이 둘을 쪼개야 된다고. 모든 것은 2에서 1로 가기 때문에 여기 딱 나왔다면 이건 무조건 1이라는 거지. 이건 1이야. 보란 말이 1이라고.
그리고 1 배우에는 반드시 2가 있다. 100%는 거야. 그럼 무조건 상대방이 어디 놓든 그 놓는 자리에 뒤에 2가 있다고. 보통 가점에 놓는데 이 둘을 지키려고 둘 가운데 딱 놓는 거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찌르고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찌르고 들어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일을 잘 못 봐. 항상 어떤 사건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끝났을 때는 이미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상대하려고 거기에 대한 대칭 행동, 그 반대쪽으로 가는 어떤 막아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 배우의 숨은 일하는 거지. 일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요즘은 남녀 관계로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만약 화가 났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항상 그 배우에 이가 있다고. 여자가 화가 난 이유는 오늘 화장이 잘 안 먹었을 수도 있고, 오늘 옷 입은,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옆에 자기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또 있어서일 수도 있고, 항상 일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미안해, 이유는 잘 모르겠죠. 일단 사과할게. 그런다고. 그럼 더 혼나. 이가 원인이라는 거지. 그 이는 그 공간의 분위기라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면 여기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 상태 배경에 배우의 원인이 있다.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분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가 원인이라는 걸. 구조론은 1, 2, 3 법칙 이런 두 개의 방향이 있다. 이는 그 중에 세력 방향이 옳다. 세력 방향이 이다. 또 정답은 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냐면 더 나아가 있다면 나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다음에 마음이 있고 마음에 또 마음의 마음이 있고 여기 또 마음의 마음이 있고 계속 있어. 여기가 나의 가족 뭐 이런 게 있고 여기는 뭐 국가 이런 게 있고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딱 분리해서 일로 딱 집어낼 수 없다는 거지.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구조주의 의학자들이 이미 주장했어. 뭐 락강인지 소실인지 뭐 덜레전지 비트겐슈타인지 이 양반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 그래도 이 7에 있는 게 아니고 6하고 8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이놈한테 아무리 따져봤자 이놈이 방해 있어 안 돼. 이놈한테 내가 계약 다 해놨다고 해도 이놈이 우리 딸 시집 못 보내. 이 결혼 반들지 하면 이게 틀어지는 거야. 이 양반도 관심 있어. 이 양반들한테 잘 보여야 돼. 뇌물 좀 써야 이 결혼 찬성세 이렇게 바뀐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이름조차 그 교상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맞는 얘기다. 구조를 하는 얘기, 구조주의 철학이 산만하게 하는 얘기를 제대로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으로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의 구조주의 철학은 좀 이상해. 뭔가 엉덩이에 모자 쓴 것 같아. 머리가 아니라 꼬리야. 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로는 그게 다 입증이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의 어떤 원인에서 한 방에 설명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야기하니까 구조론으로 한 방에 딱 1, 2, 3 법칙으로 다 해결해주고. 구조주의가 뭐냐면 모든 것을 관계로 결정한다. 관계 나왔어. 근데 관계가 뭐냐 이거지. 이 사건이야. 머리와 꼬리 사이가 관계인데 관계라고 하면 뭔가 헷갈리잖아. 어떤 둘의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라고 하면 그냥 한 방으로 해결되잖아. 1시간 전에 뭐 했어 그러면 집에서 회사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출근 하나로 얘기했지. 1시간 전에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지. 집에서 회사까지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구조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말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쓴 구조주의 철학들은 없을 거야. 사건은 항상 이가 있어. 사건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이가 관계인데 관계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딱 한 방에 해결하면 사건이다. 이 사건을 보는 눈을 얻어야 된다. 아까 활과 간역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냥 사격 한 방으로 사격 하나로 얘기해야지. 총과 관역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 구조주의 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다. 사격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주면 딱 끝나잖아. 관계를 모든 그 구조주의 철학자의 복잡하게 이야기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설명을 못하냐면 이름을 안 지어서 그렇다. 그럼 진보와 보수도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 단어를 안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진보 보수 계속 싸우지. 그 단어 누군가 만들어보면 끝나버리지. 사르트르도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거.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의 실존이 본질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실존은 이런 쭉 이게 실존이지. 쭉 연결되는 게 실존이고 본질은 같은 사건이 반복될 때 이것의 본질은 이것은 늘 컵으로 쓰이다. 그럼 실존은 뭐냐면 내가 이빨로 쓸 수 있는 이게 이쑤시개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고 본질은 그 관계가 반복될 때 이름을 붙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이름을 안 지었어.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실존과 본질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기지. 그걸 안 했다. 제가 절대어 사전을 쓰려고 하는 것은 그 단어를 다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그 비슷한 짓을 해겔이 이미 뭐 절대정신 막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려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 못한 거야 그 양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상.